주말부터 8월 첫째 주, 둘째 주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대법원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김혜경 여사랑 함께 모처럼 이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경기도 안성인가요? 안양인가요? 안성이겠죠? 거기에 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휴가를 또 취소를 하고 자가운전 해가지고 또 수해 현장 방문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거나 이런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휴가를 취소하고 급거 현장으로 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이죠. 리얼미터에서 대선 후보 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6% 차로 표본 오차 범위 안에서 또 이렇게 강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간은 차분하고 담담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중요하죠. 추이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은 약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 1개월, 2개월 후부터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을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추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할 것인지 이런 아젠다를 던져놓고 휴가를 갔기 때문에 복귀하고 나서 이재명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경기도 전역인지 일부 지역인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역은 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어떤 정책 타당성이 있는 이런 행정 정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겠다 이래버리면 아마 법 위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역은 아니고 특정 투기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다는 그런 발표를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은 아주 상징적인 몇 가지 제도들이 있었죠. 그것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 특히나 조선일보에서 이재명을 빨아주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보도를 낸 어떤 이재명 관련 분석 기사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또 핫 이슈는 뭡니까?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서 이 악성 댓글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전격적으로 수십 명을 했다. 제가 기다렸던 바죠. 저도 이재명 관련한 가짜뉴스를 모아놓아서 제보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물론 제가 직접 고소를 하면 좋겠지만 말빨이 약하죠. 법률지원단이라든가 가짜뉴스 대책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단이 있죠. 거기에서 저도 보내고 했었죠. 관련한 뉴스를 가짜뉴스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다 해서 상당히 지금 기분이 통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무죄도 선고됐기 때문에 이제 승리자 이재명 아닙니까? 무조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응당한 처벌을 내려줘야 된다.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부선이 아주 몸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번 잘못 뱉었다가는 이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과감하고 자신있게 일비를 비롯해서 과감하게 처단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통쾌한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고차 거래 엄청나게 많죠. 부천, 인천, 수원 엄청나게 경기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통제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납치, 감금, 신용 캐피탈 끼고 덮어 씌우기, 협박, 이거 양아치들도 아니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재명 도지사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 파국적인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자, 이 중고차 거래 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손을 대자마자 또 전 국민들이 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차 거래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피해 사례도 어마어마하지만 지금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어. 그냥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법의 구멍을 일일이 이 중고차 업체들이 캐피탈 업체랑 끼고 유착을 해가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일단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도 아마 조만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 관련한 그 중고차 그 매매상들이 이런 가짜 중고차 거래 관련해서 이것을 또 해결해주는 그런 중고차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뉴스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간만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칭찬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도지사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우리 지지자분들이야 포탈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 먹고 사느라 바쁘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3분간 5분간 이재명 도지사 관련 뉴스 한번 최대한 빨리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분 좋은 뉴스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법률지원 대책단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우리 일베 어린이들부터 해서 네티즌들 90명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한다는 이런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처벌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제일 기쁜 소식이었어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법률지원단이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네티즌 90명을 지난달 7월 29일 날 광주경찰서와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백종덕 변호사를 비롯해서 공동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온라인 신고 세타를 제보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90건을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보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면 좋은데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우리는 이걸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가고 이렇게 힘드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체계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이 대책단이 있다니까. 제보된 가짜뉴스 내용은 경기도지사 조폭설.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 대법원 재판 나오기 전부터 계속 법률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줘야 된다. 이것들 한번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워낙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대법원 재판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할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이것까지 만약에 법률적으로 다툰다 그러면 아마 대법원 재판 과정이 상당히 또 소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장애인 엘리베이터 감금설. 이것도 상당히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장애인 단체가 이재명 도지사 면담을 갔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화를 내니까 엘리베이터를 못해가지고 작동을 안 시켜가지고 무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30년 지기 친구 살해설, 친형 강제 입원, 경기도지사 일배설, 쾌쾌묵은 이런 가짜뉴스들 드디어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백종덕 공동단장은 더 황당한 가짜뉴스들이 등장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직폭력배였다.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가지고 장애인들을 엘리베이터에 감금했다. 이런 뉴스들을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거였죠. 경기도지사가 멀쩡히 살아있는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했다는 가짜뉴스였죠. 이것도 저도 봤는데 이거 결국은 사단이 일어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아마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현재 휴가 상태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안성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여름 휴가를 잠정 중단했는지 완전히 중단했는지 모르겠는데 피해 현장을 방문했죠. 아예 중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 운전을 해서 여름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안성시 죽산초등학교에 이재명 대피소를 방문을 했다. 물론 직접 운전한 게 대수는 아니지만 괜찮은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휴가를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하니까 이재민들이야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SNS 대통령답게 적극적 선제적 대응으로 모든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잉대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겠다. SNS로 제보해달라. 이렇게 또 SNS 대통령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만난 적이 있었죠. 좀 오래된 뉴스입니다. 오래된 뉴스인데 이때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나는 흑수저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뭐 최대 학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뜨끔했습니다. 이것이 뭐 이재명 도지사의 과도한 겸손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좀 까는 그런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또 말실수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약간의 이런 감정의 골이라면 골이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현 정국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덕담을 주고 나누어서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이 지방 권력에 이어 국회 권력까지 차지해서 국민의 기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압도적인 다수죠.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중한 시기다.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 하시니까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거대 여당을 만들었는데 첫 걸음 많은 실수가 있었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열망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기에 좀 해달라 이렇게 또 덕담을 놔두고 악수도 나누고 웃고 차도 좀 한잔 마시고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친문 세력들은 이 두 사람이 극렬 친문이 아니어서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당에서 대권 후보가 친문이 아니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친문 후보들이 대권 후보가 안 되고 지지를 못 얻겠어요? 좀 반성을 좀 하시라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친문 세력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을지 아니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던 국무총리니까 현재까지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여론조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바로 8월 4일 날 오늘 발표된 대권주자 선호도 2위는 이재명이고 1위에 이낙연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라고 했죠. 추세. 현재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 15.6에서 19.6까지 20% 어떤 때는 20%인데 추세가 중요하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40% 육박했던 그 지지율이 급전직하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겠죠. 이 추세라는 게 무섭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추세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어제 검찰총장 그 검사들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 자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절대 권력자에 대한 그 서슬퍼런 사법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야권의 대선 후보,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원래는 대선은 안 돼.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여권의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왜 지금은 야권의 후보로 거론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도지사하고 잘 만나가지고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야권의 후보는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정도인데요. 이게 인생 스토리가 그다지 좀 감동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대권에는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권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은 또 드네요.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서 뱀이라고 했다. 뱀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뉴스가 나왔는데 증오심으로 살면 뱀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증오심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조계종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죠. 바로 나눔의 집에서 약간 돈 문제로 해서 횡령을 하거나 약간은 배임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냈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층이죠. 조계종 중앙총회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경기도의 이런 실사, 검열, 감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의 의미를 좀 나타내서 이재명 도지사를 입장문을 내고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불법을 저지른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했을까요? 자, 직무집행정지는요, 어떤 뭐 법률적인 그런 처분은 아니지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법에 없는 절차를 한 것은 아니고 비위 사실이 있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라든가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외교관 사태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직무집행정지, 직무집행 배제를 낼 수가 있죠. 나중에 밝혀지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는 있더라도 이런 국민들이 봤을 때 오해를 하거나
좀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무 집행 정지나 배제를 통해서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비판했어요. 중후심으로 살면 뱀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자비심으로 살면 부처의 삶을 살아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쥐고 있는 취모금이 활인금이 될 것인지 사인금이 될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벽을 하고 있네요. 취모금. 이게 뭔 뜻인가요? 금을 갖고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금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죽일 수도 있는 금이 될 것인지 봐야 된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금인지를 잘 가려서 해야 된다. 왜냐면 증오식음으로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이 불교계 내부에서도 개혁을 주창하는 종단이 있고 반대되는 종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눔의 집 정성화를 위한 불자 모임은 조계종의 이 같은 태도를 종교의 이름을 내세워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간조선 뉴스입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는 이재명 지지율의 숨은 함수 하면서 모처럼 주간조선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역할, 정책을 요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인으로서 대중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기존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 이재명 도지사는 거대 어젠다, 정파성을 갖고 지지자들을 기존 정치인들이 했다면 이재명 도지사는 거대한 아젠다는 아니지만 짜질구질한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써 대중적인 호감을 얻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일이 바로 국내 중고차 업계에 만연한 허위 광고죠. 허위가 의심되는 온라인 중개차 매매 사이트를 분석을 했죠.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불법 과대 광고, 허위 광고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를 두고 경기도권에서는 이 도지사가 도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줬다는 반응이 적지 않고 아주 환호성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박수를 보내고 추진력, 결단력에 응원을 보낸다.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 중고차 시장인데 해결되지 않았어.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사기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감금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도 이 내적 연합, 부패, 기득, 공무원 조직과의 연합, 유착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도지사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특히나 중고차 업계뿐만 아니라 의혹적인 영업을 강행했던 가평군 수상 레저업체, 캠프통 포레스트, 캠프통 아일랜드 이런 지방 예하 자치단체하고 유착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이런 가평 시장, 국민, 군청, 군수 이 사람들하고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모두 불법 철거를 단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스스로 체계 개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배달앱 관련해서도 공공앱을 개발하겠다 하면서 배달앱 민족이 이런 독점,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일거에 정리를 해버렸죠. 지금 현재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감함에 대해서 한 야당 의원, 통합당 의원이죠. 거침없이 내지르는 거다. 대중들은 여기서 욕구를 해소하며 청량감을 느낄 것이다. 그의 정치 스타일은 두테리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이런 행보는 여론 내 예상치 못한 거부감을 만들거나 현상만 흐르는 등의 반대급부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자, 이 멘트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요? 자,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정치인 중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 인터뷰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도 자서전에서 이재명을 합니다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이다라는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있나? 자,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다라는 별명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양면성, 양날의 칼, 양날의 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는 알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주 휴가 끝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 자, 이 부분은요, 약간 전문적인 측면도 있고, 현재 문재인 정부를 강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고 있고,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징벌적 과세다. 이런 여론조사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아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30%인 것 같아요. 국민의 대다수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 강고하고 징벌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의 가장 두 가지 큰 대권 장애물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친문 세력, 하나는 부동산 정책, 국토 보유세 같은 토지
세금 제도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복귀하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엄청난 아젠다를 던진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가 하기 힘든 이 토지거래 허가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총대를 메고 문재인 정부를 돕기 위해서 아마 중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휴가 복귀를 공식적으로 한 이후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진정을 할 것인지 보겠지만 저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은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는 상승 크로스를 일으키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우뚝 대권 후보로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보면서 자, 이재명 도지사가 던지는 청량, 사이다 같은 이런 정책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정도로만 계속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일본 친일신문인 조선일보도 이재명 도지사를 아마 찬양하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호의적인 언론 보도를 계속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가 과연 이재명 도지사를 끝까지 옹호할까? 이재명 도지사를 가만히 놔둘까? 자,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선일보가 워낙 문재인 정부가 싫으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짜뉴스, 부선이부터 해서 다들 말조심, 행동조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법의 철대가 우리 부선이 누나에게도 아마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